구독, 좋아요. 자, 2부 시작합니다. 김기영 대변인 나오셨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세요. 예, 오늘 새벽에 또 알려졌던 소식을 다루죠. 전재수 장관 낙마도 새벽에 나왔는데 또 하나 이 안부수 아태 평화교류협회 회장 이 구속영장이 기각이 됐습니다. 안부수 회장뿐만은 아니죠. 방용철 쌍방울 방용철 부회장 박모 이사도 지금 구속영장이 다 기각됐는데 법원에서 기각을 했어요. 상당히 정교하게 사건들을 잘 보고 있는 상황 같은데 이번 구속영장 기각 법원 판결 어떤 차원에서 일단 해석하십니까? 우선적으로 이제 검찰이 예. 쌍방울 측이 뭔가 이제 편의를 봐주고 매수하고 재판 증인을 매수해가지고 증언을 번복하도록 했다. 네. 이런 그림으로 이제 조금 사건을 되치게 하려고 했던 것 같아요. 그런데 그 부분에 대해서 법원이 확실하게 제동을 걸었다. 왜냐하면 구속이 된다는 건 인신 구속이 되면 피의자한테는 굉장히 심리적 압박이 될 수 있거든요. 네. 그러면 본인의 어떤 처지를 조금 비관적으로 보면서 검찰이 말하는 것에 대해서 조금 그쪽의 방향으로 그쪽 편으로 좀 얘기를 할 수 있는데 또 이재명이라는 사람이 본인 입으로 얘기하지 않았습니까? 권력은 잔인하게 행사해야 된다고 얘기를 했기 때문에 지금 우리가 이제 통일교 관련해서도 얘기하는데 뭐 통일교 관련해서 재단을 종교 재단을 해산해야 된다 막 이렇게 얘기를 했고 급기야 어제 윤영호 전 본부장 같은 경우는 구체적인 이름을 언급하지 않았잖아요. 일정 부분 영향을 줄 텐데 이 본질은 사실 이겁니다. 이재명이 자기가 대통령이 되는 길에 북한을 한번 갔다 와가지고 그거를 광을 팔고 싶었어요. 근데 예. 그게 문재인 대통령이 2018년도에 북한을 갈 때 이재명은 쏙 빼놓고 갔습니다. 네. 그때 최원순 강원도 지사와 박원순 서울시장을 데려갔습니다. 그래서 이재명은 이해찬 쪽에 있는 가장 핵심적인 이화영 이화영을 데려다가 이화영 전 평화부지사라는 걸 만들어서 대북 정책을 이제 하는 데 있어서 이름을 시킵니다. 그래서 이화영이 이제 작전을 짜가지고 이재명을 대북을 방북을 시키려고 하는데 그 돈이 들거든요. 그렇죠. 근데 돈을 북한은 돈을 요구하죠. 맞습니다. 근데 예. 경기도 의회에서 돈을 쓰면 안 된다고 딱 한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머리를 굴려가지고 하는 게 쌍방울을 통해 가지고 대북 송금을 대납시켰다. 이게 본질입니다. 그런데 이 관련해서 이화영이 처음에는 부인하다가 진술을 했을 때가 내가 경기도 지사에게 보고를 했다. 이거를 얘기를 했습니다. 예. 진실을 말한 거죠. 그런데 그 이후에 이재명 측에서 그거를 알아채고 사실상 압박을 한 거죠. 그러니까 부인을 통해서 법정에서 정신 차려라. 그리고 변호인 바꾸면서 변호인 바꿀 때 김현진 사람이 등장해서 설주한 변호사한테 전화를 했다는 거잖아요. 그 맥락이 있는데 요 관련해서 부가적인 인물들이 등장합니다. 그 사람이 누구냐면 결국 여기에서 언급했던 안부수 회장이 등장하고요. 박용철 쌍방울 쪽 사람이 등장을 하는데 이겁니다. 안부수가 처음에 관련해서 뭐라고 얘기를 했냐면 검찰에 이 관련해서는 사실상 크게 문제가 없는 것처럼 소위 말해서 이재명에 유리한 얘기를 합니다. 처음에 얘기를 할 때는 내가 연관성을 잘 모른다. 대북 송금 관련해서는 경기도와 연관성을 잘 알지 못한다. 이런 얘기를 했다가 나중에 4개월 뒤 법정에서 뭐라고 얘기하냐면 검찰이 질문을 하죠. 이재명 경기지사의 방북 비용을 쌍방울 그룹에서 북한에 전달한 사실을 아느냐? 이렇게 질문을 하니까 뭐라고 얘기하냐? 북측에서 이재명 방북 비용으로 500만 달러를 요구했다가 200만 달러인지 300만 달러인지로 낮췄다 얘기를 북측 인사한테 전해 들었다 이 얘기로 입장을 바꿉니다. 쉽게 말해서 쌍방울 그룹이 북한에 돈을 줬느냐 얘기를 하니까 북한 측 인사 만났는데 이재명 방북 비용으로 500만 달러인데 한 200~300으로 낮췄다 이 얘기를 한 거예요. 그건 결국 뭐냐? 돈을 쌍방울에서 줬고 그 돈의 구체적인 액수가 나온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사람의 진술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리고 이화영은 이미 대법원에서 확정 판결을 받았어요. 예. 그런데 지금 이재명의 검찰이 하는 짓거리가 뭐냐면 안부수가 처음에 했던 입장에서 두 번째 입장으로 바뀌었는데 왜 바뀌었을까? 쌍방울 쪽에서 영향을 받은 거 아니냐? 쌍방울이 뭔가 편의를 받은 거 아니냐? 그래서 이 얘기를 횡령과 배임으로 걸었습니다. 예. 구속을 시키려고 했고 그다음에 편의를 봐주고 돈을 준 그 박영철도 횡령하고 배임,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 방해 혐의 등등으로 걸었어요. 근데 이 사람들이 다 구속이 안 됐고 법원에서 볼 때는 법원에서 그냥 단순히 구속 도주와 증거인멸의 우려가 있다 이게 아니라 뭐라고 표현했냐면 사실상 구속의 사유와 상당성을 인정하기 어렵다 얘기를 한 겁니다. 네. 그러니까 실제로 다툼의 여지가 크다. 검찰이 이 사람들을 얽어매려고 했는데 법원이 볼 때는 이 사람들의 혐의 입증에 실패했다 이렇게 보는 겁니다. 그래서 법원이 이 사람들을 영장을 발부했으면 이 사람들이 좀 위축이 될 수 있는데 아니 뭐 자유롭게 불구속 상태에서 재판을 받기 때문에 뭐 진실에 대해서 말하면 된다. 그래서 결국은 이 인신구속을 통해서 검찰이 좀 압박을 하고 이 사람이 법정에서 얘기했던 진술을 어떻게 보면 뒤집기를 시도했는데 그거를 법원이 막아줬다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예. 이 쌍방울 대북 불법 송금 사건은 이화영 전 부지사가 이미 대법원까지 최종 선고가 나와서 유죄가 확정된 사안이죠. 사안의 성격이라든가 자금이 흘러간 거라든가 그중에 조선노동당의 불법 작업을 흘러간 거라든가 사실상 뇌물, 조선노동당의 뇌물을 준 그런 사건이라는 것이 명백하게 확인이 됐는데도 지금 이런 일이 벌어져 있습니다. 그러면 이와 이제 연관해서 이화영의 최근에 왜 연어 술 파티 피우 문제도 제기가 됐잖아요. 그러면 1년의 쭉 과정이 지금 아까 뒤집기라고 이야기 표현을 해주셨는데 결과적으로는 그러니까 이 불법 대북 송금 사건은 이재명의 방북 비용이라든가 북한과 관련된 사업 비용이라든가 이게 아니고 쌍방울이 자체 대북 사업을 하는 그 용도라든가 무슨 주가전 요 용도이지 이재명 경기도의 대북 사업 또는 방북과는 아무 상관이 없다라고 하는 것으로 다시 원래의 이 사건의 본질, 이 문제를 완전히 바꾸려고 하는 게 본질적인 노림수군요. 그렇죠. 사실상 뭐냐면 걔네들이 얘기하는 게 주가를 부양시키기 위해서 대북 사업을 한다는 얘기를 하는데 근데 제가 만약에 대북 사업을 가지고 주가를 부양시키게 한다면 돈을 몰래 줍니까? 아니 내가 예를 들어 대북 사업해서 북한에 뭔가 지원을 한다고 하면 생생을 낼 거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그건 맞지 않습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좀 복잡할 수 있는데 본질적인 건 뭐냐. 쌍방울이 이재명이 돈을 내야 되는데도 불구하고 못 내는 상황이니까 대신 대납을 했다는 게 본질인데 이거에 관련돼서 사람들이 진실을 말했습니다. 그런데 이것을 이재명과 민주당은 어떻게 얘기하느냐. 처음에 이화영이요. 진실을 말해버렸어요. 내가 이거를 이재명한테 경기도 지사한테 대납하는 상황이나 이런 여러 가지 상황에 대해서 보고를 했다고 했습니다. 근데 이거가 뭐라고 얘기하냐면 이 얘기는 검찰이 이화영한테 소주하고 연어 회를 사줘서 입장이 바뀌었다고 얘기를 한 겁니다. 그게 일종의 술자리 회유입니다. 그 술자리 회유를 하는데 그거 관련해서 이화영이 법정에서 나온 게 위증이냐 아니냐 재판이 지금 진행되고 있는데 이재명이 그때 외국 순방 갔다 오자마자 5시간 만에 첫 번째 지시한 사항이 뭐냐. 그 회유 그 위증 재판에서 검사들이 볼 때 재판부가 너무 편향돼 있는 거예요. 그래서 재판을 기피하면서 재판부를 바꿔달라고 하면서 재판부 기피 신청을 하면 재판이 중지되기 때문에 법정에서 나왔거든요. 그런데 그거에 대해서 이재명이 화를 내면서 이 사람들이 재판을 기피하는 건 재판부를 존중하지 않는 거다. 사법부를 존중하지 않는다 하면서 감찰을 시키는 거예요. 근데 변호인도 마찬가지고 검사도 마찬가지고 재판부가 좀 편향되게 한다면 기피 신청을 할 수 있거든요. 검사 입장에서는 당연히 했음에도 불구하고 그거를 압박하는 건 뭐냐. 이 재판부의 위증 재판에 대해서 이재명이 캥기는 거예요. 관련이 있으니까
자기가 관여를 하는 겁니다. 그런데 이거 관련해서 사람들이 주시하고 있잖아요. 예. 그래서 요거를 이른바 회유를 했다. 회유를 해서 위증을 했다. 이것으로 조금 몰고 가는 게 하나의 축이 있고 격가지로 메인 주인공은 이화영인데 격가지로 안부수도 그 저간의 상황을 했을 때 쌍방울이 대납을 했고 북한이 대납 비용을 500만 달러에서 2,300으로 낮췄다는 얘기를 했는데 이 얘기를 왜 했느냐? 쌍방울 쪽이 안부수를 관리하기 위해서 이런 거를 증언을 좀 이렇게 유리하게 하기 위해서 그렇게 했다고 프레임을 건 거거든요. 근데 이화영 관련해서도 무너지고 있고 지금 안부수 관련해서 무너지고 있다고 보기 때문에 그리고 또 여기 등장하는 사람이 한 명 더 있습니다. 그 박모 전 이사라는 쌍방울 이사인데 예. 이 사람이 검찰에서는 지금 이 사건에 대한 검찰에서는 그 압박하는 게 뭐냐? 너가 소주 산 거 아니냐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하는데 자기는 전혀 그런 적 없다는 거죠. 그래서 결국은 진실이 있는데 그 진실을 뒤집기 위해서 자꾸 여러 측면으로 겁박을 하는데 그게 다 판판이 깨지고 있다고 보고요. 김성태 쌍방울 회장이 딱 그 얘기했습니다. 짜장면 사준다고 입장 바꾸냐, 아이냐, 애냐 이런 얘기를 했어요. 그러면 이화영이라는 사람이 이재명에 대해서 진짜 나쁜 감정이 없다면 왜 본인이 보고를 했다고 얘기를 할까요? 경기도지사한테. 그러면서 그 이유가 거짓이다. 말을 바꿨다는데 그 이유가 소주 몇 잔에 연어에 몇 점으로 이재명이 얼검했다는 거잖아요. 이재명한테 보고도 안 했는데 이재명한테 보고를 했다고 얘기하는 것 자체가 상식적이지 않습니다. 근데 이런 거 가지고 이제 이재명이 이재명이 관여돼 있기 때문에 이재명도 개입하고 지금의 민주당도 이거에 대해서 계속 공격을 하고 있는데요. 그래서 안부수 이 회장과 그다음에 또 박용철 부회장 그리고 쌍방울 박모 씨 관련해서 구속영장이 기각됐다는 건 이른바 이재명을 옹호하는 검찰의 어떤 작전이 실패했다 이렇게 보는 게 맞습니다. 예. 자, 뒤집기 작전이 실패했네요. 자, 복잡하게 이재명 정권도 꼬여가는 것 같습니다. 검찰을 통해서 그런 불법 대북 송금을 완전 판을 한번 다른 쪽으로 바꿔보려고 아주 운명한 시도를 한 거죠. 그게 실패라는 장면을 확인하게 되네요. 예, 승리의 노래님, 케빈유님, 이런 개소리님, 하루님, 영님, 최민진님 후원 고맙습니다. 자, 주제를 좀 바꿔보겠습니다. 오늘 그래도 가장 큰 이슈는 역시 통일교 게이트니까 핵심적인 문제 몇 가지 좀 살펴보고 국민의힘 관련된 이슈로 좀 가보겠습니다. 국민의힘 관련된 이슈도 핵심적인 이슈 중에 하나로 지금 떠오르고 있죠. 자, 통일교 게이트 관련해서 한번 이 부분을 먼저 좀 살펴보겠습니다. 오늘 아침에 네. 전재수 장관이 사의 표명을 하는 장관직을 그만두겠다. 사실상 경질성, 낙마로 보이는데 통일교로부터 금품을 수수했다는 사실이 알려졌을 때 이미 정가를 강타하는 아주 중요한 사건으로 지금 떠올랐는데 자, 중간에 이재명의 몇 가지 문제가 있었습니다. 동교도 종교단체 해산 뭐도 있었고 엄정한 수사 여야 정치인 관계없이 이 수사 문제도 제기를 했는데 전재수가 먼저 지금 날아간 상황이 됐네요. 사실 전재수 의원 같은 경우는 어떤 사람이냐 단순히 장관이 아니고 단순히 국회의원이 아니고 내년 지방선거 부산에 나올 사람입니다. 그리고 왜 전재수가 유일하게 부산에서 민주당 국회의원 유일하거든요. 그래서 어떻게 했느냐 해수부 부서를 아예 부산으로 옮겼습니다. 왜 옮겼을까요? 전재수를 해양부 장관 시키고 다 이력을 만든 거죠. 내년 지방선거를 위해서 하나하나 쌓아 올렸습니다. 탑을. 근데 그게 한꺼번에 무너졌죠. 왜냐? 서울하고 부산을 꼭 민주당이 이겨야지만 내년 선거를 이겼다고 규정을 할 수 있는 겁니다. 다른 데 이겨봤자 소용이 없고요. 서울하고 부산을 만약에 민주당이 치면 아니 이재명 다 가져왔잖아요. 중앙 권력 그리고 입법 권력 그리고 사법부도 능멸하고 있고 지방 권력을 가져오면 다 진짜 총통이 될 수 있는 상황이다. 자기 멋대로 할 수 있는데 거기에서 첫 단추부터 꼬이게 됐는데
전재수 의원이 오늘 사의를 표명하면서 불법 금품 수수는 없었다 얘기를 합니다. 네. 근데 이게 참 재밌는 게요. 통일교 사람들을 만난 적이 없다. 한학자 총재를 만난 적이 없다. 이런 얘기를 하지 않습니다. 기자들도요. 질문을 잘못했습니다. 이게 돈을 받았냐 그런 질문을 하면 되는 게 아니라 통일교 관계자나 한학자 총재하고 만난 적이 있냐 이렇게 묻는 게 정답이에요. 근데 그런 질문이 없었던 것 같고요. 근데 이게 왜 그러냐? 2018년도에 전재수가 한학자를 만났습니다. 2018년 희망 전진 결의 대회에 참석해서 한학자 총재와 와인을 마시며 사진을 찍었다는 겁니다. 예. 이게 부산 백스코에서 있었던 행사거든요. 예. 그렇기 때문에 전재수도 뭐라고 얘기하냐? 의혹에 대해서 부인을 하는데 금품 받은 적이 없는가에 대한 질문에 전혀 사실과 맞지 않다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한학자를 만났다, 한학자 총재를 만났다, 통일교 관계자를 만났다 이런 얘기는 불리하기 때문에 얘기 안 하는 겁니다. 그래서 질문을 잘해야 되는데 여하튼 질문이 펑퍼짐하고 돈 받았냐 이렇게 질문하니까 나는 돈은 안 받았다 이렇게 얘기를 한 거죠. 근데 전재수 플러스 지금 이재명하고 가장 가까운 사람 중에 한 사람이 이른바 7인의 멤버라고 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임종성입니다. 네. 지금은 현역은 아니지만 2017년 그다음에 2016년도에 배지를 달았거든요. 그래서 그 당시에 돈을 받았을 당시에는 배지였는데 이 사람이 이재명과 민주당과 통일교를 연결시켜주는 브릿지 역할을 했다고 하는데 임종성 같은 경우는 지금 어떤 내용이 나오냐. 한학자 총재한테 앞에서 노래를 부르고 500만 원을 받았다는 얘기가 있습니다. 예. 그리고 3천만 원을 받았다는 얘기도 있거든요. 그리고 이재명이 최근에 2023년도에 당 그 회의실에서 통일교의 3인자한테 임명장을 수여합니다. 네, 네. 근데 그 사람을 소개해 준 사람이 임종성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임종성은 그 문선명 전 총재 통일교를 만든 그분의 기일에 갔다. 통일교에 갔다. 그래서 수시로 가고 굉장히 통일교와 민주당의 그 역할을 했다. 그런 사람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가교 역할을 했다고 해서 맞습니다. 나왔었죠. 여기에서 보면 사진에서 방금 나왔던 가운데 사람입니다. 예. 임종성 의원 전 의원이. 그래서 지금 이재명 입장에서 뭐냐면 전재수 장관이 속된 말로 날아갔다는 거는 내년 지방선거에서 굉장히 큰 하나의 축이 무너졌다는 거고 임종성이라는 사람이 지금 대두되고 있다는 건 뭐냐면 7인의 멤버로서 통일교와 이재명과의 관계 속에서의 가장 중요한 핵심 관계자가 지금 수면 위로 드러났다는 겁니다. 그런 측면에서 굉장히 오늘 악재고 그러다 보니까 임종성이 그 윤영호 그 본부장한테 전화를 해서 이재명 후보가 전화를 할 거다. 네. 만나고 싶다. 한학자 총재를 만나고 싶다. 그런 진술이 기록에 있다는 게 있고요. 또 하나는 이재명 측에서 했던 이재명이 했다는 게 있고 이재명 측이 했다는 그런 기록들이 혼재돼 있다. 이런 것도 지금 나오고 있고요. 정진석이라는 이름 석자도 언급이 됐습니다. 그러면 이재명 정진상이요? 네. 죄송합니다. 네. 정진상 네. 그리고 임종성 이렇게 보면 이른바 친명 이재명 둘러싼 사람들이 나오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상식적으로 봤을 때 갑자기 통일교를 왜 해산합니까? 아니 지금 수사 중이고 기소도 안 됐고 재판 지금 저거는 진행되고 있지만 요건 관련해서 나온 게 또 없는데 이재명이 갑자기 정교 분리 원칙을 얘기하면서 해산을 얘기하잖아요. 그건 뭐냐? 본인이 캥기는 게 있으니까 그렇겠죠. 아니 제3자 입장에서 아니 통일교가 잘못됐으면 재판에서 결과가 나온 다음에 그거에 대해서 책임을 물으는 거잖아요. 그리고 기업이나 노조에서 후원금 주는 경우 있잖아요. 불법 후원금. 네네. 그러면 그 노조를 아예 없앱니까? 기업을 아예 문 닫게 합니까? 그건 아니거든요. 그리고 이런 말이 거칠다는 건 이재명이 캥기는 게 있고 지금 나오고 있는 거 아닙니까? 이재명의 최측근이라고 하는 정진상 이름도 언급되고 있고 그다음에 임종성이라는 사람은 돈을 받고 노래 한 곡에 500만 원 받았다고 얘기하는데 그렇다면 이거 뭡니까? 그래서 정교 분리라는 그런 얘기를 하는데요. 이재명이라는 사람이 참 무식한 게 정교 분리의 그 뜻은 뭐냐면 국가 권력이 특정 종교를
정치적 목적으로 동원하거나 정치적 목적으로 탄압해하면 안 된다는 게 정교분리입니다. 그 두 가지죠. 사실은 국가가 이제 국교를 특정 종교를 맞습니다. 국교화하면 안 되는 것과 탄압하면 안 맞습니다. 된다. 이 두 가지죠. 그런데 예. 이재명은 어떻게 얘기하냐면 정치가 종교가 정치 쪽에 관여하는 거를 정교 분리라고 얘기를 하고 또 일본 같은 경우도 일본에서 지금 해산되는 거 우리나라랑 관련 법도 없습니다. 뭐냐면 그거는 고액의 헌금을 유도했기 때문에 그거는 포교 활동에 있어서 문제가 있다는 이유거든요. 그러니까 지금의 상황과는 너무 동떨어져 있는데도 불구하고 이재명이 법제처장 자신의 어떻게 보면 대장동 변호인이었던 사람한테 막 다그치듯 답을 내나 막 이러잖아요. 네, 조원철 처장 왜 이렇게 뭘 몰라 지금 뭐 그러니까요. 하고 있어 이렇게 그러니까 결국 그런 상황이 연출됐어요. 그러니까 결국은 뭐냐면 이재명이 굉장히 지금 정신이 없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입이 거칠어지는 거고 통일부 저는 잘못 건든 거예요. 통일교를 잘못 건든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통일교가 작은 종교가 아닙니다. 외국에서는 더 굉장히 영향력이 있는데 그러니까 통일교 입장에서는 아니 국민의힘에 대해서 일방적으로 그런 것도 아니고 돈을 준 거는 잘못입니다. 그건 따져봐야겠지만 종교 입장에서는 통일교 입장에서는 아니 지금 정치권과 관계 맺음을 잘하는 거는 어떻게 보면 당연한 거잖아요. 돈 주는 건 불법인데 정식 후원금이 아니라 근데 그거를 악마화하면서 통일교도 해산하고 그 다음에 정청래라는 사람이 뭐라고 얘기했냐면 국민의힘은 10번이고 100번이고 해산돼야 된다. 통일교 문제를 이렇게 가져오면서 그렇게 결부시켰거든요. 그렇다면 제가 볼 때 해산의 대상은 통일교가 아니라 민주당과 이재명 정부가 아닌가 싶습니다. 예. 자, 그 장면 중에 좀 이런 장면 한번 좀 살펴보죠. 지금 앞서 말씀드린 이제 여러 인물들이 등장을 했습니다. 전재수 이야기도 하고 임종성 전 의원도 이야기를 하고 이제 두 사람들이 더 등장하죠. 정동영 얘기도 하고 이종석 국정원장 얘기도 나오고 아주 중요한 인물이라고 할 수 있는 정진상까지 이야기를 합니다. 대통령과 직접 고리와 연결되어 있는 다른 사람들도 뭐 다 고리들은 있습니다. 그 고리가 차이가 있죠. 그래서 문고리라고 하죠. 문고리. 이 정진상이 거명되기 시작하면서 갑자기 이제 새로운 모드로 전환을 합니다. 처음에 이 통일교 관련해서 민주당 정치인들 이야기가 나올 때 예를 들자면 이광재 전 강원도지사 또는 뭐 김영록 전남도지사, 강기정 광주시장 이런 사람 나올 때는 뻥끗도 안 했어요. 이재명이 뭐 저런 사건 저렇게 터지냐 하고 걱정을 했을지 모르지만 내부적으로 이제 정보 파악을 하려고 하기도 했겠지만 뻥끗 안 하다가 아주 중요한 인물 7인에도 나오고 정진상이 나오면서 이제 종교 해산, 엄정 수사 뭐 이런 문제가 지금 나오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그 와중에 이 전재수 장관이 경질되는 낙마하는 사태가 지금 발생했는데 그래서 일부엔 두 가지 이야기합니다. 결국은 정진상 같은 아주 핵심 이 정말 측근 중에 왼손에 가까운 정진상이 나와서 이제 이 문제는 놔두서는 안 되겠다 이렇게 본 것이라는 측면하고 또 하나는 김현지가 이건 이대로 놔서는 안 되니까 전재수부터 경질해야 됩니다. 뭐 강선우 날리듯이 그래야 된다. 이런 얘기가 나와요. 사실 보면 가장 살리고 싶은 사람이 정진상이겠죠. 전재수 전 장관 같은 경우는 친문이고 연원을 거슬러 오르면 친노무현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실 지방선거를 위해서 마땅히 친명계 사람을 꽂을 사람이 없고 능력과 인물이 없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차선책으로 전재수를 쓰는 거죠. 친문계이지만 그럼에도 그렇지만 이거는 결국 자기의 목을 졸라오고 있는 그런 상황 속에서 뭔가 책임지는 모습. 그래서 오늘 일제히 보면 민주당은 어떤 식으로 얘기하느냐. 어차피 진술에 불과한데도 불구하고 진술뿐이 나오지 않았는데 현직 장관이 나 확실하게 이걸 직을 내려놓으면서 내가 확실하게 돌아오겠다. 이런 식으로 하면서 이걸 굉장히 의미를 부여를 합니다. 근데 생각해 보십시오. 저는 진실은 아직 모릅니다. 그런데 터무니없는 얘기라고 한다면 장관이 갑자기 낙마를 하고 내가 직을 내려놓습니까? 아닙니다. 아니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만난 건 사실입니다. 만난 건 사실이에요. 만나서 와인도 마셨습니다. 통일교 행사 가서. 근데 그 얘기에 대해서
본인이 얘기를 한다고 했을 때 사람들이 왜 갔냐 그걸 당연히 묻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네. 궁색하기 때문에 되는데 그런 과정 속에서 전재수가 한 얘기가 뭐냐면 이재명 정부가 흔들리서는 안 된다. 직을 내려놓고 대처한다고 했기 때문에 일종의 손절각이고 꼬리 자르기라 볼 수밖에 없고요. 이재명의 말이 거칠다는 거는 그건 무슨 의미냐? 결국 이 사람이 뭐 남을 배려하거나 남을 생각하는 사람은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결국 전세스를 통해 가지고 여기에서 한번 딱 낙마시켜서 분위기를 보겠다는 거지만 사람들은 바보가 아니죠. 본질적으로 이재명이라는 사람의 이름이 언급이 됐고 무엇보다도 기사가 된 게 이겁니다. 임종석 전 의원이 전화를 했다는 거 아닙니까? 2022년 3월에 대선이 있었는데 2022년 2월 28일 날 전화가 왔다는 겁니다. 이재명 대통령이 직접 전화가 왔다. 직접 총재를 뵙겠다고 한다. 네. 등을 말했다는 내용이 담긴 통일교 간부 간의 통화 녹취록이 나왔다는 거 아닙니까? 그렇다면 이거는 뭐 이재명이 만나고 싶다는 거 아닙니까? 한학자 총재를 왜 만나죠? 저번 대선, 요번 대선이 아니라 저번 대선 같은 경우는 0.73%의 격차였는데 이재명 입장에서는 통일교의 총재를 만나서 뭔가 하고 싶은 말이 있었지 않았을까 그런 생각이 들고 저는 통일교를 왜 이렇게 해산까지 시키려고 하는지 전 당체 이해가 안 됩니다. 그건 뭘까요? 압박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잘못 놓치고 있는 게 뭐냐면 저는 윤영호라는 넘버 2를 겁박하는 건 아니라고 봐요. 이재명이. 한학자 총재를 겁박하는 거라고 저는 봅니다. 당신 어차피 지금 구속돼서 재판받고 있는데 네. 해산시키겠다? 아니 통일교 2인자가 느끼는 그 부담감이 크겠습니까? 아니면 넘버 1 총재가 생각하는 게 더 위축이 되겠습니까? 그러니까 여러모로 지금 이거는 이름 석자 여러 사람들의 실명을 언급하면 안 되겠구나. 때를 봐야겠구나. 그리고 윤영호 전 본부장 같은 경우는 내가 진짜 여기에서 뭔가 하려면 뭐가 제일 중요하겠어요. 입을 잠시 닫고 내가 이 카드를 좀 나중에 써야겠구나. 그런 생각을 할 수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네. 이거는 누가 오더라도 막을 수 없습니다. 이건 이미 헬 게이트가 열렸다. 이재명 게이트가 열렸다고 봅니다. 그래서 가장 민감한 정진상도 나왔고 본인의 이름도 나왔기 때문에 저는 이거는 원칙적으로 수사를 하면 될 수밖에 없고 그래서 저는 특검이 이걸 뭉갰냐? 아닙니다. 자체적으로 여러 가지 이렇게 보고서를 올리지 않았을까 저는 생각을 합니다. 예. 자, 댓글 중에 경제리 7722님 댓글을 좀 차단을 해주세요. 무슨 머저리 문자에 점수를 준다는 전혀 허위 사실을 저런 식으로 벌겋게 그냥 저런 식으로 글을 댓글을 없는 사실을 저렇게 가짜 이야기를 하면 안 됩니다. 경제리 7721님 댓글은 차단해 주세요. 자, 그런데 이야기 중에 이제 조금 일부 나왔습니다만 중요한 문제 중에 메가톤급 하나가 지금 이겁니다. 사실은 이재명이 이 한학자 총재, 통일교 총재를 예방했는지 그래서 송원석 원내대표가 예방하고 큰절했냐고 물었어요. 네. 또는 통일교 측의 총재 예방을 또 요청을 한 적이 있느냐 물었어요. 네. 자, 이 문제에 대해 대통령실은 아무런 답변은 안 하고 있습니다. 아주 직접적으로 이재명을 향해서 한 얘기인데 가장 중요하다고 볼 수 있는 이 어떤 질문에 대해서는 대통령실이 침묵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본인이 분리할 때는 뭐 빤스런하고 꼬리 감추고 광낼 상황 본인이 한 것도 없을 때는 광을 내려고 자기 얼굴을 들이대고 있는 형국인데 저는 간단한 문제입니다. 이재명 캠프에서 그 당시에 통일교 관련해서 전혀 어떤 연락을 안 했는지 임종성이라는 사람이 전화를 했다는 거 아닙니까? 대선을 앞두고 이재명이 전화가 왔는데 총재를 만나고 싶어한다. 그렇다면 이거보다 더 강력한 게 뭐가 있습니까? 그러니까 이 통일교에서도 이 임종성이라는 사람을 통해 가지고 민주당과의 어떤 채널 그런 브릿지 역할을 한다는 걸 알기 때문에 노래 한 곡에 500만 원 준다는 게 말이 안 되잖아요.
저는 5만 원만 줘도 좋을 것 같은데, 그러니까 500만 원을 줬다는 거 아닙니까? 그리고 강의도 해도 뭐 돈을 주고, 그래서 얼마나 돈을 많이 받았는지는 저는 잘 모르겠지만, 여튼 윤영호 본부장 말에 의하면 전재수 의원이 사천에 까르띠에하고 불가리 그 명품 시계 받을 때 그때도 3천만 원을 받았다고 하니까요. 그 이후에 여튼 임종성이라는 사람을 통해서 하고, 이게 이재명이 잘 못 나갈 때 7인회라는 게 그겁니다. 이재명이 지금처럼 막 당대표가 되고 그리고 대통령이 됐을 때 만들어진 조직이 아니라, 이재명이 성남시장부터 해서 경기도 지사를 하면서 이른바 대통령의 그 되고자 하는 그런 흐름 속에서 7인의 멤버들이 됐다면, 그 7인의 멤버는 이재명의 핵심 중에 핵심이거든요. 그래서 지금 변호인들 언급되는 사람들과는 또 질적으로 차이가 있다. 그래서 정진상이 최고봉, 김현지 정진상급이 있고, 그 다음에가 이제 7인회가 있는데, 이재명은 경기도지사이기 때문에 국회 내에 입성해 있는 그 배지들, 7인회 중에서 그 배지, 임종성이라는 사람의 어떤 역할이 굉장히 컸을 거고, 그리고 당대표가 된 다음에도 임종석이 추천했던 통일교 넘버 3, 그 사람을 당직을 줬다는 거, 이런 흐름을 봤을 땐 네. 충분히 저는, 그리고 이재명이 대통령이 되고 싶은 욕심이 컸는데 통일교 관련해서 안 만났다? 저는 그것도 이해가 안 됩니다. 예. 자, 그런데 이 이야기를 하다 보니까 한 가지 좀 빠뜨리지 말아야 될 게, 이 특검 문제의 수사 문제가 좀 제기된 바 있지 않습니까? 네. 이미 8월 달에 이 윤영호 본부장과의 면담을 통해서 통일교 관계자, 특히 이제 민주당 정치인들이 통일교로부터 정치자금, 금품 수수하고 또는 다른 형태의 지원을 받았다, 이런 내용들을 8월에 이미 특검팀의 수사팀이 확보를 했다고 했고, 관련된 수사팀에서, 통일교 수사팀이라 보통 부르죠. 통일교 수사팀에서 특검 지휘부에 민주당 정치인들 수사를 해야 된다 하고 보고를 올렸고, 그런데 특검 지휘부가 그걸 하지 말아라 하는 수로 특검 수사 대상이 아니다, 바뀌다, 뭐 이런 식으로 해서 막았다는 것까지도 알려졌는데, 네. 자, 지금 추가적으로 알려져 있는 건, 지금 뭐 전재수 그 경우는 뇌물죄 혐의 문제가 있고, 임종성, 김규현 전직 의원들은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가 있는데, 공소시효 문제까지도 지금 제기가 됐네요. 그러니까 이게 2025년 8월에 네. 윤영호 본부장이 특검에서 다 얘기를 했다는 겁니다. 자꾸 그쪽에서는 국민의힘으로 방향을 틀어가지고 국민의힘과 통일교의 어떤 유착관계, 이런 식으로 계속 몰아갔잖아요. 그러면서 이제 국민의힘을 해산시키자라, 그런 걸 봤는데, 이 윤영호 입장에서는 그냥 팩트를 얘기한 거죠. 우리는 원래 문재인 정부 때 민주당과 더 친했다. 그 얘기를 했습니다. 그리고 또 우리는 양쪽에 다 어프로치했다. 어프로치가 접근했다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통일교가 잘했다 못했다를 떠나서 양쪽에 보험을 들려고 했던 겁니다. 그래서 민주당에서 돈 준 거, 그리고 언제 줬는지, 그리고 누가 어떤 방식으로 줬는지, 그래서 뭐 명품 시계 브랜드 명까지 다 언급을 한 거잖아요. 그때가 2025년 8월입니다. 예. 그런데 정치자금법 관련해서 이거는 공소시효가 7년입니다. 그러면 2018년도에 전재수 장관이 돈을 받았다는 얘기가 있는데, 그러면 지금 기준으로 따지면 7년이 다 끝나가거든요. 결과적으로 의도를 했는지 의도를 안 했는지 모르지만, 결과론적으로 정치자금법 관련해서 수사를 빨리 하지 못하면 혐의가 있더라도 처벌을 못하는 겁니다. 공소시효가 끝나서. 네. 그래서 이게 정치자금법으로 볼 건지 아니면 그런 거 상관없는 뇌물로 볼 건지에 대해서 혐의, 어떤 식으로 의율을 할지는 이제 고민일 텐데, 결국은 본인들은 그거예요. 특검을 하는 데 있어서 민주당 거는 특검의 본류 수사하고 관련이 없으니까 내뒀다는 겁니다. 근데 앞서 앵커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실질적으로 수사팀에선 그 현장에 있는 수사팀은 이거 같이 해야 된다고 얘기를 했거든요. 그러니까 뭉개서 사실상 이걸 못하게 하고, 만약에 본인들의 100번 양보해서 그 판단이 맞다고 손치더라도
그러면 이첩을 해야 되거든요. 그 이첩을 예를 들면 8월에 했으면 8월 어디 그럼요. 9월 8월 말이나 9월 달 이첩한 것도 아니고 엊그저께 지금 이게 터지면서 맞습니다. 이첩을 한 거잖아요. 엊그저께 이첩을 하고요. 더 네. 웃긴 건 그 권성동 의원 관련해서 막 몰아가면서 네. 윤영호 본부장의 진술과 수첩, 다이어리, 개인 다이어리에 큰 거 한 장 서포트 이걸 가지고 건 거거든요. 근데 지금 전재수 의원 같은 경우는 개인 다이어리뿐만이 아니라 공식 문서에 전재수가 우리한테 되게 호의적이다. 어디에서 뭘 만났다. 그런 내용까지 보고가 됐다는 겁니다. 통일교 내에 공식 문서가 있다는 거예요. 그럼 이거는 굉장히 더 구체성을 띄었는데 권성동 의원 관련해서 여러분 수사에서 기소되는데 2달도 걸리지 않아. 2달 정도 걸렸습니다. 2-3달. 그러면 8월에 됐으면 지금 전재수 의원 관련해서 수사에서 기소 재판 중일 거예요. 네. 근데 그러지 않은 겁니다. 결국 뭉개서 사실상 이첩도 안 한 상태에서 뭉개고 있다가 뒤늦게 언론에서 나오고 그리고 윤영호 본부장도 볼 때 야 이거 진짜 너무한다. 우리는 특정 정치 세력에 대해서 이게 한 게 아닌데 그거를 국민의힘과 통일교를 하면서 막 해산시킨다고 하고 겁박하니까 법정에서 얘기를 한 겁니다. 최근에. 그리고 언론사에서도 특검에 8월 달에 이미 그런 얘기를 했다는 내용이 나오면서 이 사단이 커졌다. 이렇게 봅니다. 예. 자, 조목조목 여러 이야기들이 많이 했는데 좀 뒤에 국민의힘 주요 현안도 있어서 이 통일교 게이트 핵심적인 쟁점 중심으로 좀 다뤄봤습니다. 자, 국민의힘 문제로 돌아가 보겠습니다. 국민의힘은 2가지 문제를 크게 다뤄보겠습니다. 하나는 국민의힘 천막농성 문제하고 또 하나는 한동훈의 이 당원 게시판 문제 한번 좀 다뤄볼 텐데요. 먼저 국민의힘 국회 본관 앞에서 이 천막을 설치하고 농성에 돌입을 했습니다. 장동혁 대표가 8대 악법을 막겠다. 대한민국 민주주의와 법치주의가 지금 무너지는 상황이다. 반드시 막아내겠다. 지금 사진에는 이제 장동혁 대표, 지금 송원석 원내대표, 이런 분들이 함께 지금 하고 있는데 저 천막 녹성의 그 하나의 장면도 지금 같이 보고 있는데요. 지금 국민의힘 천막 농성 돌입 어떤 차원에서 해석하십니까? 여러분 그 정치 세력이 네. 개인적으로 나쁜 짓을 할 수 있습니다. 근데 이재명과 민주당이 하는 짓거리는 제도를 시스템을 붕괴시키는 겁니다. 그게 왜 그러냐? 이재명 한 사람 살리려고 그러는 겁니다. 그리고 윤석열 전 대통령 무조건 유죄를 찍어내기 위해서 자판기처럼 그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계엄이 곧 내란인지 여부는 지금 다투고 있는 겁니다. 네. 재판 중에 있잖아요. 그런데 대통령이 국가 원수인데 대통령이 국가 권력을 뺏으려고 하느냐 이 부분에 대해서 내란인지 여부에 대해서 개념 자체가 좀 어색합니다. 네. 그리고 또 하나는 뭐냐면 계엄 선포에서 표결을 통해서 계엄이 해제되는 그 과정이 2시간 한 30분 정도 되거든요. 네. 그때 이런 일련의 상황을 폭동으로 규정할 수 있는지도 봐야 됩니다. 그러니까 국헌문란의 목적과 폭동이 있어야 되거든요. 폭동은 또 지속성이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윤석열 전 대통령 관련해서 내란이 유죄로 나올지 아니면 유죄가 나오더라도 내란죄가 아니라 직권남용죄가 나올지 무죄가 나올지 되게 몰라요. 그런데 지금 이거는 지금 재판 중이기 때문에 근데 이재명이 하는 민주당이 하는 짓거리가 지금 우리가 사법 관련해서 사법학의 5대 악법 중에 뭐가 있느냐 내란 전담재판부, 법 왜곡죄 그리고 판사들 대법관 늘리고 그리고 행정법원처 행정처 법원 행정처 폐지하고 그다음에 4심제 도입하고 슈퍼공수법 이거를 통과시키려고 하는 이유가 뭐냐면 직위원 재판부를 없앤다는 겁니다. 본인들 입맛대로 재판부를 구성해서 진짜 자판기처럼 유죄 원하면 유죄를 때리게 한다는 겁니다. 여러분 특정 사건과 특정 인물에 대해서 사후적으로 재판부를 구성하는데 외부 세력에 의해서 재판부를 구성한다? 이건요 법치가 무너진 겁니다. 그냥 입법부 본인들 마음대로 하겠다는 겁니다. 상권 분립이 무너지고 있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한 개인에 대한 공격이 아니라 지금
사법 전체 헌정 질서가 유린되고 있기 때문에 이거는 싸워야 되는데 얘네들이 하는 짓거리가 법입니다. 법을 통해서 장악을 하고 있는데 이 법은 그냥 다수결이에요. 그러니까 저희가 이거를 저지하기 위해서 이 절실함을 가지기 위해서 우리가 필리버스터도 하고 그러지만 이렇게 밖에서 나와서 싸울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사법학의 5대 악법과 국민 입틀막 3법, 이 3법 악대 8대 악법을 저지하기 위해서 저희가 지금 농성을 하고 있다 이런 말씀을 드립니다. 그러면 지금 이제 국민의힘이 지난번에 장외투쟁을 쭉 해오지 않았습니까? 네. 이제 천막농성으로 이 8대 악법 문제를 해결될 때까지 네. 무기한 지금 농성에 들어가서 좀 강하게 투쟁을 하겠다는 하나의 선언인데 여러 가지 좀 주변에 지금 상황이 있잖아요. 네. 지금 이제 사건에 지금 여권발 이 통일교 게이트도 터지고 다만 이제 국민의힘 내부 상황도 여러 가지일 텐데 뭐 객관적으로 볼 때나 내부적 상황을 볼 때 크고 작은 유불리함이 다 있을 텐데 네. 국민의힘 청만농성을 둘러싼 저 투쟁을 중심으로 볼 때는 그 유불리가 어떻게 좀 계산이 되십니까? 우선적으로 저희가 잘해서 되는 것도 있고요. 예. 어떻게 보면 상대가 못했을 때 그 공간이 생길 수도 있습니다. 이재명이 지금 여러분들이 보실 때 굉장히 막강한 권한, 입법 권력과 행정 권력 가지고 예. 지지율도 높다고 생각하시는 분이 있는데 그게 아닙니다. 왜 이재명이라는 사람이 지금 이렇게 무리수를 두면서 민주당이 헌법을 사실상 저는 이게 내란이라고 보거든요. 아니 계엄이 곧 내란이라고 하는 이유가 사법기관인 일종의 헌법기관이 입법부를 공격해서 그렇다는 논리잖아요. 그렇다면 얘네들은 헌법기관인 사법부를 공격하고 있잖아요. 예. 그럼 이거의 내란 아닙니까? 그러니까 결국은 이 부분에 대해서 민주당이 왜 이렇게 헌정 질서를 유린하고 있는지에 대해서 저희가 정밀하게 메시지를 내면서 싸우면 그리고 저쪽은 조급하기 때문에 여러 가지 사단이 나고 오늘 우리가 앞에서 언급했던 통일교 게이트가 열리고 그다음에 뭐 장경태 문제든지 여러 가지 이제 이른바 민주당에 있는 사람들이 뻘짓을 하고 조진웅 의원 조진웅 그 배우 관련해서도 아니 당연히 문제가 있기 때문에 이 사람이 은퇴를 했는데 민주당이라고 하는 좌파 진영에서 이 사람에 대해서 영웅시하면서 같이 싸우겠다고 하는 짓거리들을 보면서 저는 지지율의 변화도 있을 거고요. 네. 사람들이 이거는 나라 전체를 거덜내고 하고 있다는 사람들이 점점 생기고 있습니다. 이거는 우리가 잘해서도 있지만 상대가 너무나 못하고 있고 이거는 더 이상 참을 수 없다는 물로 표현하자면 물이 서서히 끓기 시작하는데 우리가 현상적으로 봤을 때는 끓을 때까지는 모르잖아요. 예. 근데 에너지가 축적되고 있는 과정은 있거든요. 그래서 그 타이밍까지 우리가 어떻게 보면 좀 힘든 기간이라고 할 수 있죠. 근데 저는 이재명과 민주당이 이 사법부를 능멸하고 있고 대한민국 체제 자체, 제도와 시스템을 붕괴시키는 부분에 대해서 지금은 뭐 거리로 광장으로 쏟아져 나오지는 않지만 지금 충분히 사람들이 보고 있다 그런 생각을 하고 다만 그렇다면 국민의힘이 어떻게 싸울 것인가 좀 더 당대표를 중심으로 싸워야 되는데 여러 가지 계엄에 대한 입장, 사과 이 부분에 대해서 여러 가지 의견이 표출되면서 충분히 언론에서 그리고 지명과 이런 유튜브에서 다뤄질 내용이 하나로 좀 갔으면 좋겠어요. 전선이 좀 분명해지고 단순화되면 좋을 텐데 내부 투쟁이나 그런 쪽으로 가는 부분이 좀 있어서 그게 좀 아쉬움은 있지만요. 저는 그거 정리될 거라고 봅니다. 예. 그럼 이어서 그 이야기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국민의힘 당무감사위원회 이 한동훈 이 당원 게시판 관련된 문제가 이제 다시 당무감사위에서 이 관련된 조사 작업을 하고 있는데 중간 발표 형식으로 한동훈 이 가족 4명의 이름이 실제로 발견됐다. 이런 이야기가 나왔어요. 강남 또 외국인 뭐 등록 이런 것까지 나왔는데 이 한동훈 관련된 당원 게시판 관련해서 당무감사위원회가 조사 활동을 벌이고 있고 중간 발표 형식으로 발표했는데 사실상 이제 한동훈 가족들이 개입한 것으로 보이는 흔적으로 지금 그 발표가 되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제가 볼 때 한동훈 전 대표와 한동훈 전 대표를 지지하는 친한계 쪽에서 굉장히 거칠게 반응이 나오고 있습니다. 예. 특정은 안 했지만 중간 조사 발표를 봤을 때 본인들을 얘기하는구나 그걸 느끼는 것 같습니다. 근데 저는 작년에 이 문제가 불거졌을 때 네. 방송에서 패널에서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한동훈 대표 관련해서 와이프한테 물어라. 복잡하게 하지 말고 대통령과 대통령 배우자에 대해서 나쁜 얘기를 썼는지 썼다고 하면 사과를 해라. 전 그 얘기를 했습니다. 아니 왜? 사실관계를 일단 밝혀야 될 거 아니에요, 본인이. 밝혀야죠. 예. 근데 그거를 자꾸 경찰이 수사하게 되면 너무 이게 논란이 오래 간다. 그리고 저는 한동훈 당시 대표 이 문제에 대해서 진심 어리게 사과한다면 당대표 거취와 상관없다. 그건 제가 진짜 100번 양보해서 그런 얘기까지 했습니다. 예. 근데 그 얘기를 본인이 당대표 시절에 했을 때 제대로 규명을 안 했습니다. 그러면서 이번에도 나오니까 개인정보 얘기를 합니다. 개인정보 보호 받아야 됐죠. 그런데 이번에 당무감사위원장이라는 이분이 분명히 이 부분에 대해서 자기가 이제 법률적인 걸 본 거잖아요. 그래서 네. 공개할 수 있다고 본인은 법률인으로서 판단을 한 겁니다. 근데 이게 특정이 됐잖아요. 특정이 됐다면 그 과정에서 본인들이 볼 때 개인정보 논란이 있다면 그거는 문제 제기를 하더라도 일단 이거에 대해서 입장을 내야 됩니다. 이거는 사실의 문제이면서 동시에 정서 마음의 문제입니다. 당 대표 가족이 대통령과 대통령 배우자에 대해서 여튼 익명으로 욕을 할 수 있다고 봐요. 그런데 이게 알려졌잖아요. 우리가 원해서 알려진 게 아니라 여튼 그 게시판이 본의 아니게 실명이 노출됐습니다. 근데 사람들이 그래서 그 이름을 가지고 보니까 대통령과 대통령 배우자에 대해서 좀 심하게 공격하는 게 있는 거잖아요. 예. 그래서 묻는 겁니다. 했는지 안 했는지. 쉬운 문제입니다. 근데 그거에 대해서 자꾸 이렇게 알아라는 거는 개인정보고 뭐 당원의 어떤 그런 것들을 알기 위해서 그런 건 보호해야 된다. 그 얘기를 하면서 자꾸 부가적인 문제를 가지고 얘기를 합니다. 그건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결국은 이 문제가 여러 가지로 영향을 많이 줬습니다. 당내에서 분열이 되고 그렇다면 언제까지 이 문제를 가지고 우리가 얘기를 해야 됩니까? 사실 이 문제는 좀 해결하는 수순을 이제 지금 해결을 해야 되니까요. 이렇게 좀 해결을 했으면 이문 논란이 적었을 건데 일단 한동훈이 제기된 사안에 관해서 사실관계는 이렇다. 나의 입장은 이렇다. 이렇게 먼저 밝혀야 될 거 아닙니까? 아니, 그럼요. 사실관계에서 우리 가족들, 자신의 가족들이 실제로 그렇게 다수의 글을 올렸다. 그거에 관해서 뭐 정당하다면 정당하다고 이야기를 하고 그게 현직 대통령인 우리 당 대통령 부부를 그렇게 극단적으로 욕설하고 뭐 하는 것까지 했던 건 심했다. 그건 정당하지 않았기 때문에 당원들과 국민들이 사과드린다. 그러면 이 실명과 관련된 노출 부분은 이미 사실은 노출이 이번에 당무감사위 때 사실 최초로 노출된 게 아니라 그 전에 다 나왔어요. 이름은 다 알려졌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한동훈이 사실관계를 인정하고 그러면 이미 인정했기 때문에 추가적으로 뭐 반복해서 실명을 노출할 필요가 있느냐 이렇게 제기는 할 수 있죠. 그리고 사실이 아니다 그러면 사실이 아닌데 왜 노출하냐 가지고 논란은 쟁점을 삼을 수 있죠. 그런데 한동훈 본인 또 한동훈을 지지한다고 하는 의원들이나 지지자들이 한동훈이 왜 사실관계를 밝히지 않는 것에 관해서는 잘 이야기를 하지 않으면 순서가 지금 그렇죠. 엉클어졌어요. 그러니까 결국은 이겁니다. 그 얘기를 하더라고요. 네. 익명에서 비판할 수 있는 거 아니냐고. 할 수 있습니다. 네네. 근데 사람들이 알아버렸잖아요. 그러면 궁금하잖아요. 왜 그랬을까? 그리고 한동훈 전 대표 측에서 뭐냐? 그런 비판을 할 수 있다고 하는 거예요. 그러면 그런 비판할 수 있는 수준이라고 한다면 그렇다면 그걸 했냐 이건 거예요. 그러니까 자꾸 주변부를 가지고 얘기를 하는데 핵심은
한동훈 대표가 정치인으로서 책임 있게 그거 관련해서 와이프한테 물어보고 가족들한테 물어봐서 그런 거 썼냐? 썼다. 그러면 왜 썼냐 물을 거 아닙니까? 아, 그렇다면 내가 볼 때 그건 문제라고 썼다. 아니면 내가 좀 잘못한 거 같다. 그럼 그거를 얘기하면 됩니다. 근데 그걸 가지고 너무 하면서 그거 게시판 관련해서 그거를 그렇게 하는 거는 뭐가 문제가 있는 것처럼 얘기를 하는데 이미 그분들의 이름은 다 언급이 됐습니다. 사람들이 찾아낸 거예요. 왜냐하면 그게 익명이었는데 진짜 시스템 오류로 그게 실명이 노출됐습니다. 그래서 그거를 찾아낸 거잖아요. 그래서 저는 한동훈 전 대표께서 정치를 계속 하려면 이 부분에 대해서 피하지 마시고 내가 이 부분에 대해서는 알아보니까 했다. 근데 난 충분히 당대표 가족들이 윤석열 전 대통령 잘못한 거 있고 배우자 잘못한 거 있으면 이 정도 수위 왜 못하냐? 그렇게 얘기를 하시든가 아니면 그거는 좀 과했다. 죄송하다. 얘기를 하거나 그러면 되는 겁니다. 예. 그래서 너무나 이걸 가지고 심지어 어떤 분은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뭐 쿠팡의 개인정보 유출보다도 더 큰 유출이다. 쿠팡을 비판할 수 없다. 국민의힘이 그런 얘기를 하는데요. 경우에 맞지 않고요. 간단한 문제를 이렇게 둘러 해가지고 말을 못한다는 건 당당하지 못하는 겁니다. 그리고 잘못을 하면 인정을 하고 책임을 받는 게 저는 정치인의 도리라고 보고요. 네. 이 문제 때문에 왜 많은 당원들이 힘들어해야 됩니까? 그리고요. 장동혁 전 대표가 예전에 이거 관련해서 좀 다 해결된 거 아니냐 그런 뉘앙스로 얘기를 했다고 하는데요. 저는 이 문제는 당대표 개인의 문제가 아니고요. 장동혁 대표가 전당대회에서 이 문제에 대해서 밝히겠다고 했잖아요. 그게 당원들의 요구였습니다. 그래서 당대표는요. 당원들의 요구에 대해서 충분히 그거는 해결해 줘야 되는 겁니다. 그리고 이 문제는요. 진짜 정서적인 문제가 너무 커서 내년 지방선거 앞두고서 계속 이 문제를 질이 끌 이유가 없습니다. 12월이잖아요. 그러면 해결해야 될 문제는 해결해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네. 마지막으로 이 질문 하나 좀 드리죠. 그러면 지금 이호선 당무감사위원장, 저는 이호선 이 교수에 관해서도 아는 분인데 이 이호선 교수님, 이 헌법과 법률에 대해서 상당히 박식한 분이죠. 헌재와 관련된 유연 심판 관련된 여러 가지 사안들이 있을 때 관해서도 뚜렷하게 입장을 밝히신 바 있습니다. 지난번 윤석열 대통령 탄핵 국면에서도 이 이호선 교수께서 굉장히 중요한 여러 가지 법리적인 쟁점들을 입장을 밝히시기도 했고 또 문제점들을 당시에 여러 교수들과 함께 헌재의 의견을 제출하기도 했었죠. 허용 교수와 함께 한 10명 정도가 여러 가지 부당한 헌재 재판을 지적하기도 했었는데 그만큼 법치주의와 이 삼권 분립에 대해서 확고한 입장을 가지고 또 헌법과 법률에 대한 활동을 해오셨는데 그래서 이 당무감사위원장이니까 굉장히 엄하게 상당히 원칙적인 사람입니다. 그냥 이제 너무 막 타협적인 그런 성격은 아니고 아주 원칙적으로 당도 그런 규범과 이런 걸 원칙을 좀 중시해야 된다 그런 분으로 제가 알고 있고 저도 이제 그런 인상을 만날 때마다 느꼈는데 이호선 당무감사위에서 지금 끌고 있는 이 문제, 이 한동훈 이제 최종 결과가 곧 나오긴 할 텐데 여러 이야기가 예측이 나와요. 일부는 당원권 정지가 나올 거다, 출당 조치가 나올 거냐, 경고성 경고의 크지고 여러 이야기가 나오는데 어느 정도 나올지 아직 이제 확정은 안 되지만 어쨌든 당무감사위에서 어떤 입장은 정리를 하고 가야 되겠죠. 그 결과를. 그러니까 당무감사 결과가 나오는데 그 결과를 그대로 하는 건 아니고요. 예. 최고위를 거칠 겁니다. 그렇죠. 최고위에서 이제 장동혁 대표하고 최고위원들이 논의를 할 겁니다. 그리고 저는 당원권 정지냐 아니면 출당 조치냐 경고냐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당무위원 감사 결과를 봤을 때 그 범죄에 대해서 굉장히 상습적이고 악의적이고 그렇다면 중징계가 나올 거죠. 그리고 또 제가 볼 때는 이겁니다. 그 당무감사에 대해서 결과가 나왔을 때 그 최고위의 그 결론에 이르기 전까지의 어떤 시간이 텀이 있다.
공간에 있을 때 한동훈 전 대표와 한동훈 개라 불리는 사람들의 반응 이런 것도 여러 가지 정치적인 고려를 할 때 반영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책임감 있는 자세를 취한다고 한다면 당연히 정치적인 고려가 있을 거라고 보고요. 그러지 않고 당무감사 결과를 지나치게 정치적인 어떤 의도가 있다고 한다면 그거는 어떻게 보면 당 대표라는 사람도 당원들의 그 마음을 따라갈 수밖에 없지 않습니까? 그래서 저는 당무감사의 결과도 되게 중요하겠지만 한동훈 전 대표가 그거를 어떻게 받아들이고 어떻게 반응하느냐가 최종적으로 최고위의 결정에 영향을 미칠 수밖에 없다 봅니다. 예. 주요 쟁점들 좀 현안들 좀 살펴봤는데요. 특히나 이제 안부수 구속영장 기각부터 통일교 게이트 그리고 국민의힘 내부 상황까지 한번 살펴봤습니다. 김기흥 대변인이었습니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다른 영상도 즐기시려면 구독 버튼을 꼭 눌러주세요.